안녕하십니까. 전라도 광주에 중고차 매매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아리랑 모터스입니다. 중고차 전문이라고 일부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은 정비하는 사람인 줄 알고 있어서 영상을 아무래도 그런 영상을 좀 올리다 보니까 정비인으로 좀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안 합니다. 제가 정비 기능사이긴 하지만 지금은 정비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고차 매매, 자동차 보험 7개 보험사 비교 견적을 하고도 있고요. 근데 물론 신차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전문은 중고차하고 자동차 보험입니다. 보험도 비교 견적 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제가 이 영상을 한번 올려보랍니다. 제가 말이 조금 이렇게 앞뒤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면 제가 어떤 주제만 큰 틀에서 딱 정해놓고 말하고 이렇게 어떤 내용으로 해야 해서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준비 없이 알고 있는, 머릿속에 있는 것만 이렇게 끄집어내다 보니까 앞뒤가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내용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최대한 제가 머릿속에서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 드리도록 노력은 하는데 잘 안되는 경우도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현대에서 22년도인가 엔진 개발부를 공중 분해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른 부서로 이렇게 다 보내고 해가지고 엔진 개발 부서를 없애버렸는데 다시 엔진 개발 부서를 만든다고 그래요. 근데 현대가 이제 전기차로 올인한다고 했었는데 엔진 개발, 원동기 엔진 개발을 팀을 왜 또 구성을 한다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앞으로는 전 세계가 다 전기차 시대가 될 것처럼 이렇게 많은 유튜버들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렇고 이렇게 떠들어 댔었었죠. 근데 해체된 엔진 개발부가 다시 멈췄다. 이것은 다시 원동기를 계속 생산해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유로 6도 아니고 유로 7의 그 환경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엔진을 이제 개발을 하겠다 그러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보다는 계속 하이브리드에 아직도 주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뭐 아예 개발을 안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현재 자동차 어떤 그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좀 갈팡질팡하는 그런 때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전기차가 스톱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굉장히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가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도 하이브리드가 전기차보다 더 지금 선호하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러나 하이브리드도 언제까지 이렇게 인기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한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 전기차를 살래 하이브리드 차를 살래 이렇게 했을 때 저는 둘 중에 선택하라면 저는 지금은 하이브리드 차량을 살 겁니다. 그러면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LPG차를 셋 중에 어느 차를 살래 하면 저는 LPG차입니다. 휘발유나 디젤은 아예 이제 저는 제껴버렸으니까요. 디젤은 제껴져야 되는 상황이고요. 뭐 말 안 해도 아시겠죠? 하이브리드 차는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가 되기 전까지 이런 화재 위험이라든지 배터리가 불이 안 나는 배터리로 나오고, 그 다음에 전기차에 이런 문제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문제점들이 충분히 개선이 되고 안정이 됐을 때 전기차는 그때 사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기차와 관련된 그 인프라도 충분히 확보된 상태. 또 가장 큰 문제가 충전 시설이고, 그 다음에 한전에서 나오는 전기를 쓰는데, 이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게 안 되겠네. 하이브리드도 저는 분명히 한때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하이브리드가 과연 전기차도 마찬가지지만 하이브리드가 과연 경제적인가? 경제적이기는 하죠. 근데 이런 계산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도 지금 단점이 많이 있죠. 리콜도 많이 걸려있는 차도 있고요. 또 심각한 리콜이 걸려있는 차들도 있습니다.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서만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이브리드 차량이 일반 가솔린이나 LPG 차량보다 가격이 비쌉니다. 보통 한 4,500 정도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4,500 정도의 비싼 차량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하이브리드 차도 연료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솔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솔린이 한 달에 하이브리드 차량이 한 달에 2,000km를 주행한다고 봤을 때 연료 비용이 한 어느 정도나 나올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5만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면 가솔린 동일한 cc의 가솔린, 우리 그랜저 같은 경우는 1600cc 엔진이 올라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가요. 그럼 1600cc 가솔린 엔진하고 한 달 2,000km 뛰었을 때 연료 비용을 계산을 해보면 한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더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대충. 그러면 한 달에서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가 더 나오면 이거를 몇 년을 더 타야 비싼 하이브리드 4,500만원 정도에 나오는 그 가격하고 딱 일치가 될 수 있을까요? 한 3, 4년 될라나요? 5년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짧게 한 3년이라고만 가정을 해보죠. 정확히는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십시오. 그러면 3년 이상을 타야만 그 비싼 만큼의 가격대와 연료 절감되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맞춰지겠죠.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차량은 주행을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오래 좀 탄다든지 하는 분들에게는 분명히 연료비가 절약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익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뭐 얼마 타지 않고 또 차량을 뭐 한 2년 3년 쓰다가 바꾸실 분들이 굳이 하이브리드를 타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또 전기차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전기차도 차 가격에
절반 정도가 배터리 가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도 아이오닉 5를 타고 있는데요. 전기료 아직은 괜찮죠. 아직은 뭐 고장 날 것도 적고 거의 별로 없고, 일단 전기 요금이 싸니까, 충전 요금이 싸니까 지금은 이제 좋아라고 하고 탔었습니다. 그런데 길 조금만 더 깊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 배터리 가격을 한번 생각해보자. 배터리 수명이 다 돼가지고 교환을 해야 된 상황이 됐다. 그러면 배터리 가격이 2천만원이 넘습니다. 수입차들은 4천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2천만원, 2천 몇백만원 하는 그 배터리 비용을 10년 타고 예를 들면 교환을 했어요. 2천 몇백만원을 주고 교환을 한다고 봤을 때, 지금까지 그때까지 저렴하게 사용했던 그 연료 비용이 한 방에 날아가는 거 아닌가요? 물론 수리 비용에 있어서 관리 비용에 있어서 절약되는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그 비용은 뭐 그닥 많이 될까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배터리 교환할 때 한 방에 들어가는 그 비용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전기차를 중간에 뭐 5년이라든지 6년이라든지 타고 이제 판매를 중고차로 팔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 과연 그 중고차를 사야 되는 입장에서 그 소비자들이 이제 몇 년 타면 이거를 배터리를 교환해야 되고 배터리 교환 비용이 2천 몇백이 드는 것을 생각을 안 할까요? 그 생각을 하면 쉽게 그 전기차를 구매하고 싶어질까요? 또 한 가지는 전기차 가격이 이 문제 때문에 가솔린이나 LPG 가격보다 굉장히 큰 폭의 감가가, 중고차 감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 과연 하이브리드나 하이브리드도 배터리 교환합니다. 배터리 비쌉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계통에 고장이 나게 되면 일반 정비업소에서 정비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제작사 서비스센터로만 들어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 비용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이브리드 타신 분들. 그래서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가 길게 봤을 때는 정말 메리트가 없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그래도 LPG가 속 편하고 관리 편하고 고장률 적고 연료비 적게 들어가고, 지금 현재 자동차 시장의 상황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LPG차가 제일 낫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저의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제 말이 맞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은 더 기다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이브리드를 타실 분들은 아직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전기차가 좋아지고 전기차로 인한 여러 문제점들이 해결이 됐을 경우에, 또 가격이 많이 내려갔을 경우에 그때 되면 하이브리드 차가
인기가 또는 중고차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은 자동차 시장에 어떤 좀 혼란스러운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중고차를 매매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또 어떤 시장의 흐름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또 많이 또 공부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 또에 대한 어떤 그냥 대략적인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처음 말씀드렸듯이 현대에서 지금 엔진 개발부를 새로 만든 목적은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원동기, 지금은 원동기 자동차를 없애야 되겠다고 과거에 현대 경영진에서 판단을 해서 엔진 부서를 없애버렸는데, 지금 그들이 과거에 내렸던 그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엔진 개발부를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원동기 엔진 차량, 하이브리드 차량, 전기 차량, 모든 제작사에서 이런 차량들을 지금은 같이 동시에 개발하고 어느 한 부분을, 어떠한 분야를 빼버리거나 그러는 시기는 아니고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에서도 다시 엔진 개발부를 부활시킨 목적이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대체 연료를 지금 개발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 대체 연료라는 것이 환경 오염을 시키지 않는 친환경 연료를 개발하고 있고, 그 연료가 휘발유든 경유 차량이든 상관없이 모든 차량에, 모든 원동기 차량에 쓸 수 있는 그런 친환경 연료이고, 그 연료가 e퓨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방송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e퓨얼 친환경 연료가 가격이 저렴하게, 지금 현재는 고가이기 때문에 대중화가 이제 못 되고 있는데, 만약 이게 이제 가격이 낮춰지고 해서 정말 시장에 이제 원활하게 주유소에 보급이 되고 하면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가 뭐 힘을 못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이렇게 좀 혼란스럽고 어떤 그 한 방향으로 결정이 되어지기 위한 과도기인 상황이라고도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출근을 하면서 이 시간을 활용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저의 생각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차나 중고차를 구매하심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LPG 차량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뭐 알지도 못하는 놈이 뭐 그런다는 그런 말씀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다르니까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비판적인 그런 말씀들은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리랑 모터스였습니다.